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는 운동이죠. 운동이라고 하면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즐겨 하시나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생활에서 시간에 쫓기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운동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운동은 과학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운동을 과학적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136쪽을 보세요. 두 장의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은 러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운동만 하는 것 같지 않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몸에 무엇인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몸에 붙이고 있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몸에 붙인 것들은 그대로 데이터가 되어서 그 사람의 심장 맥박, 소모되는 칼로리 등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 속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계 앞에 서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어떤 기계가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과 운동량 등을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할까요? 어떤 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그 운동의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운동들을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효과적인 운동 방법과 우리 몸에 필요한 움직임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좀 더 효과적인 운동 결과를 얻기 위해 보조를 해주는 여러 운동 도구, 운동복, 운동화 등의 개발 및 운동기기의 개발에도 사용되며 운동선수들의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136쪽 아래를 보시면 스포츠 과학의 기술로 개발된 스포츠 용품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을 보시면 마라톤화인데요. 이봉주 선수 전용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봉주 씨는 마라톤 선수입니다. 1998년 4월 로테르담 마라톤에서 2시간 7분 44초로 2000년 2월 13일 도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7분 20초로 한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마라톤화는 이봉주 선수의 전용으로 만들어진 마라톤화입니다. 이 마라톤화의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소재 자체가 공기를 흡입하고 습기를 내뿜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소재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입니다. 또 흡입하다는 기체나 액체를 빨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습기는 물기가 많아 젖은 것을 의미하고 내뿜다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향하여 세차게 밀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 소재 자체가 공기를 빨아들이고 물기는 밖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일반 마라톤화보다 통기성이 30% 높아 내부 온도가 2도가량 낮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기성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이나 정도를 의미합니다. 가량은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실한 계산은 아니지만 얼마쯤이나 정도가 되리라고 짐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화는 일반적인 마라톤화보다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성질이 30%가 높아서 내부의 온도가 2도 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신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제품을 보시면 T자형 등판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은 영어를 한글로 표기한 것인데 단체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똑같이 입는 운동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단거리 육상 선수들을 위하여 개발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육상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세가 중요하겠죠? 이 옷은 어깨 뒤를 고정시키고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어 어깨 부위의 움직임이 가볍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몸에 착 달라붙다에서 착은 물체가 바싹 달라붙는 모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의 특징은 몸의 자세를 고정시켜주고 어깨 부위의 움직임을 가볍게 해주어서 육상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켜줄 수 있게 제작된 것입니다. 다음 제품을 보시면 전신 수영복입니다. 이 제품은 수영 선수를 위한 제품이겠네요. 제품 설명을 보시면 물과 공기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부력을 증가시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항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 부력은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위로 뜨려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물에 들어갔을 때 앞으로 나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감소시키고 물 위로 뜨려는 힘은 증가시켜주는 수영복인 것입니다. 이 수영복은 상어 비늘의 원리를 적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상어는 물고기의 한 종류이고 비늘은 물고기나 뱀의 표피를 덮는 얇고 단단하게 생긴 작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이 수영복은 상어라는 물고기의 비늘의 원리를 적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품을 볼까요? 2006 독일 월드컵 공인구 팀 가이스트입니다. 공인구는 공인과 구가 결합된 단어인데요. 공인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함을 의미합니다. 또 구는 축구공, 야구공의 공을 의미해서 공인구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인정한 공입니다. 공의 이름이 팀 가이스트입니다. 제품의 설명을 보시면 2002년까지는 공의 면이 32조각이었으나 14조각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모서리의 수를 줄여 9에 가까워지면 공의 진행 속도와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서리는 물체에서 모가 진 가장자리를 의미해서 공의 경우에는 공을 이루는 조각과 조각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공에서 이런 모서리의 수를 줄여 공이 더 매끈해져서 9에 가까워지면 축구를 할 때 공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발로 공을 찰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용품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위의 제품들은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꼭 필요한 물건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산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제품인 마라톤화를 갖고 싶습니다. 공기를 흡입하고 습기를 내뿜도록 제작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발이 편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첨단 스포츠 용품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는 추운 겨울철 야외 활동을 위해 제작된 발열 자켓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자켓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찬 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전부였지만 최근에는 스스로 발열을 시키는 신개념 자켓이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열은 열을 내는 것을 의미해서 발열 자켓은 안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35도에서 50도까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켓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철 씨와 스포츠 과학 전공자인 민철 씨의 친구의 대화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스포츠 과학 기술로 개발된 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휴, 힘들다. 좀 쉬자. 너도 물 좀 마실래? 너 정말 운동 부족이구나. 자, 이 스포츠 음료 마셔.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안 돼. 운동 중에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또 스포츠 과학 전공자 티를 내는구나. 그건 그렇고 이 운동화 어때? 이래봬도 이게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신었다던 바로 그 제품이야. 무게도 가볍고 땀도 안 나서 참 좋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얼마 전에 93g짜리 초경량 육상화가 개발됐다더라? 신발에 신고 있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라는데 실의 강도는 보통 실의 수천 배이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히 방지한대. 우와, 대단하다.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신발 몇 그램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겠네. 그게 바로 스포츠 과학의 산물이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선수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어. 또 현지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해지게끔 심리 훈련도 하고 있을 정도라고. 반세기 전만 해도 맨발의 마라토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젠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인 것 같구나. 그렇다면 선수 하나 기르는 셈치고 내 전공을 활용해서 내 운동 실력을 확 높여줄 수는 없겠니?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남들만큼이라도 뛰어야 하련만. 10분도 못 뛰고 주저앉는 내게는 모든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듯 싶구나. 스포츠 과학도 선수의 선천적인 체력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란다. 모두 들으셨나요? 그럼 대화의 내용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어휴, 힘들다. 좀 쉬자. 너도 물 좀 마실래? 여기에서 어휴는 크게 쉬는 숨소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물 좀 마시면서 쉬자고 하는 것 같네요. 민철 씨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운동 부족이구나. 자, 이 스포츠 음료 마셔. 물을 마시면 당장의 갈증은 해소되지만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안 돼. 운동 중에 위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스포츠 음료는 운동이나 노동으로 체내에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기능성 음료수를 의미합니다. 친구는 운동 후에 물을 마시면 당장은 갈증이 해소되지만 체내에서 필요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갈증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섭취는
생물체가 양분을 몸속에 빨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바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분은 몸속에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운동 중에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또 스포츠 과학 전공자 티를 내는구나. 그건 그렇고 이 운동화 어때? 이래봬도 이게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 딸 때 신었다던 바로 그 제품이야. 무게도 가볍고 땀도 안 나서 참 좋다. 민철 씨의 친구는 대학교에서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인가 보네요. 평소에 스포츠 과학 전공자답게 운동과 관련된 과학적 지식을 자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티를 내다의 티는 어떤 태도나 기색을 의미해서 티를 내다라고 하면 어떤 태도나 기색을 표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건 그렇고는 앞의 말을 인정하면서 화제를 바꿀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제인 운동화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래봬도에서 이래는 이렇게라는 의미이고 궤도는 보여도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여도라는 뜻인데 보통 특별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는 특별해 보이지는 않지만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특별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무게도 가볍고 땀도 나지 않아서 정말 좋다고 평가하고 있네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얼마 전에 93g짜리 초경량 육상화가 개발됐다더라? 신발에 신고 있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라는데 실의 강도는 보통 실의 수천 배이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히 방지한대. 여기에서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어떤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후에 어차피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뒤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그 화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민철 씨가 이야기한 운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한 후에 바로 이어서 그것과 관련하여 얼마 전에 93g짜리 초경량 육상화가 개발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초경량은 극도로 가벼운 무게라는 의미이고 일반적인 육상화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의 육상화가 개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을 신은 사실조차 잊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육상화는 실의 강도가 보통 실의 수천 배이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하게 방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실은 옷감을 짜고 바느질을 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가늘고 길게 뽑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강도는 단단하고 센 정도를 의미해서 신발을 만들 때 사용한 실의 단단한 정도가 일반 실의 수천 배 정도 강하고 신발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것도 완벽하게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우와, 대단하다.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신발 몇 그램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겠네. 이렇게 개발된 초경량 육상화는 0.001초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신발 몇 그램의 차이로 메달의 색깔도 달라질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간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몹시 애쓰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신발 무게의 차이지만
단거리 선수들에게는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작은 차이 때문에 그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스포츠 과학의 산물이지.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선수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어. 이렇게 작은 차이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포츠 과학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빙산의 일각은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또 불과하다는 그 수준을 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초경량 육상화는 스포츠 과학이라는 큰 빙산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선수들을 낱낱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낱낱이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두를 의미합니다. 최적은 가장 알맞음을 의미해서 선수들을 한 명씩 빠짐없이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하고 다음 경기에 대응할 전략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현지 분위기를 재현하고자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해지게끔 심리 훈련도 하고 있을 정도라고. 여기에서 현지는 일이 실제 진행되는 그곳을 의미해서 여기에서는 경기를 하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또 재현하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다시 나타내다 라는 의미로 현지의 분위기를 똑같이 만들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상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문법 고자가 사용되었는데요. 고자는 앞에 나오는 어떤 것이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또 객금이라는 문법도 사용되었습니다. 객금은 뒤에 오는 행동에 대한 목적이나 기준 혹은 기대되는 결과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문법 개를 강조해서 사용되는 문법입니다. 앞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뒤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경기를 할 때 그 현지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서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심리 훈련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과학은 단순하게 육상화를 만들어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운동 실력을 최고로 높여주기 위해서 기술 분석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지 분위기를 재현함으로써 선수들의 심리적 훈련에까지 도움을 줄 정도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철 씨가 이야기합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맨발의 마라토너가 세계를 제패했었는데 이쯤 되면 이젠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인 것 같구나. 반세기는 한 세기의 절반으로 50년을 의미합니다. 맨발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을 의미합니다. 마라토너는 마라톤을 하는 육상 선수를 말합니다. 제패하다는 경기에서 우승을 하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법 만 해도는 앞에서 말한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을 예로 들어서 아무것도 신지 않고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가 세계적인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이쯤 되면 이젠 스포츠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대결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결은 두 사람이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선수의 능력만으로 경기를 했다면 이제는 선수들의 능력을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 승패가 달려 있다는 의미겠죠. 민철 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수 하나 기르는 셈치고 내 전공을 활용해서 내 운동 실력을 확 높여줄 수는 없겠니? 여기에서 문법 는, 은, 니은 셈치고는 앞에 동작이나 사실 등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뒤에 행동을 함을 나타냅니다. 보통 가정한 그 사실은 진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민철 씨는 친구에게 선수 한 명을 기른다고 가정하고 친구의 전공을 활용해서 자신의 운동 실력을 높여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은 불길이 갑자기 세게 일어나는 모양처럼 빠르게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좋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남들만큼이라도 뛰어야 하련만. 10분도 못 뛰고 주저앉는 내게는 모든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듯 싶구나. 여기에서 문법 으련만, 련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기대되는데 아쉽게도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기대하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철 씨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좋은 운동화를 만들어줘서 그 운동화를 신었다면 남들만큼 뛰어야 하겠지만 10분도 못 뛰고 주저앉는 민철 씨에게는 모든 첨단 과학을 동원해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저앉다는 서 있는 자리에 그대로 힘없이 앉다의 의미입니다. 동원하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사람들을 모으거나 물건, 수단, 방법을 집중하다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스포츠 과학도 선수의 선천적인 체력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란다. 여기에서 선천적이다는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밑바탕은 기본이 되는 바탕을 의미해서 아무리 스포츠 과학이라고 해도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체력과 노력이 기본이 되어야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민철 씨와 스포츠 과학을 전공하는 친구의 대화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화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책 138쪽을 보세요. 대화의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대화의 내용에 맞는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1번. 민철은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대화에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번. 민철은 유명 스포츠 운동화를 신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새로 산 운동화가 유명 육상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신었다고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3번. 친구는 스포츠 과학의 전공자로서 지나친 과학의 발달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려하다는 걱정하다의 의미입니다. 친구는 스포츠 과학 전공자로서 지나친 과학의 발달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친구는 앞으로 민철의 운동 실력 향상을 위해 전공을 발휘해 도와줄 것이다. 여기에서 발휘하다는 지니고 있는 재능,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철이 친구에게 전공을 활용해서 자신의 운동 실력을 향상시켜 달라고 하니까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도 선수의 선천적인 체력과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민철이 이야기한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대화에 나타난 스포츠 과학의 구체적인 예를 모두 찾으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모두 찾으셨나요? 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스포츠 음료, 초경량 육상화, 선수들을 분석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개발, 상대 선수의 경기 장면을 촬영해서 기술을 분석, 대응 전략 개발, 가상 경기장을 만들어 기후나 관중들의 소음에까지도 익숙해지게끔 심리 훈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무엇이 더 개발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먼저 아래 보기의 글을 읽어볼까요? 저는 얼마 전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관중들의 소음과 야유에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여기에서 관중은 운동 경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소음은 불규칙하게 섞여서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합니다. 또 야유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태도로 놀리는 것을 의미해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운동 경기를 보러 온 외국 사람들이 만드는 시끄러운 소리와 비웃는 태도로 놀리는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봤다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양궁이나 사격, 역도같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종목의 경기 때에는 적당한 순간에 관중석의 모습과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경기 중에 관중의 소리의 영향으로 경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양궁이나 사격, 역도 같은 종목의 경기에는 적당한 순간에 관중석의 모습과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어떤 것이 더 개발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런 것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포츠 용품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불편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개발된다면 장애인들도 경기를 즐길 수 있고 경기를 하다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개발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고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대화 부분을 많이 들으시고 대화에서 나온 표현들과 어휘, 문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과학과 휴가와 관련된 어휘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